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의의 수리논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자연계 논술하고 의의 논술하고는 좀 이제 뭡니까?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좀 많이 있거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제일 처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총 11개 대학에서 논술 전형으로 의대생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학에 따라서 이제 제시문의 유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논제의 유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서술하는 서술 능력을 측정하는 거에 따라서 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 각각 이제 분류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지원할 때, 여러분 11개 대학 전부 다 시험을 못 보잖아. 여러분이 강점인 대학을 지원해서 여러분이 합격 확률을 좀 높여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년에 이제 선생님 수강생 중에서 연대 이제 공대 합격한 친구랑 이제 치의학과 합격한 친구, 그 친구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 어느 정도를 해결해야 문제를 내가 합격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자연계 논술하고 이제 의의 논술하고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대부분 뭡니까? 수리 또는 과학 문항으로 수험생의 우수성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능하고 달리 논술 문제는 그 시험 보는 목적이 달라요. 수능은 뭡니까?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고요. 논술 시험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왜 떨어뜨리는 거지? 당연한 거잖아. 우리 10명만 뽑을 거야. 근데 1000명이 왔어. 그러면 몇 명? 990명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그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주 고난이도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럼 학생들 대부분 100일 거 아니야. 그래서 채점 교수님이 날로 먹었지. 채점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욕먹잖아. 이렇게 어렵게 내지 마, 어렵게 내지 마. 그래? 그럼 쉽게 낼게. 요즘은 그래서 쉬워졌단 말이야. 쉬워지니까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 논술은 그냥 형식이다. 로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대 같은 경우는 문제 개쉬워. 개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 개쉬워 하면서 뭐 이런 말이 퍼져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성대는요, 뭐 논술 너무 쉬우니까 뭐 내신 또는 이제 뭡니까? 수능 줄 세우기를 해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건 논술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일단 그 차이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지원하는 수험생의 우수성에 따라서 우수성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 A대학에 공대를 지원하는 친구랑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랑 뭡니까? 우수성이 차이 나는, 실력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실력 차이를 어떻게 문제로서 구분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의대형 문제랑 공대 자연대형이랑 따로 내는 대학이 있고요. 그래서 수학 문제 난이도로 이제 뭡니까? 적절하게 해서 문제 해결력으로 이제 학생들이 뭐 의대나 공대 따로 이제 측정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논술 문항이 같은 대학이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대학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성대. 중앙대도 이제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대학이 뭐냐면 연대. 연대는 뭐 공대 자연대도 워낙 우수한 친구들이 오니까 똑같아도 상관없거든. 알겠어요? 우수성 판단하는데. 이제 그런 대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뭡니까? 공대 자연대를 이제 여러분이 지원하는 친구들하고 의대하고 같은 문제를 본단 말이죠. 그런 경우 이제 살펴보면 뭐냐면 여러분이 의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꼼꼼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따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합격세 이제 인터뷰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줄게요. 연대 같은 문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차이점이 같은 논술 문항을 뭡니까? 같은 논술 문항으로 테스트를 뭡니까? 학생들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좀 차이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시문이 짧아, 의대 쪽이. 왜 의대 쪽이 제시문이 짧은지 알아요? 여러분이 뭡니까? 문제가 길면 문제가 기니까 어려워요. 야, 문제가 긴 게 쉬운 거야. 진짜 어려운 문제는 뭔지 알아요? 한 줄짜리 문제야. 문제가 긴다는 건 뭐예요? 제시문에서 뭘 주겠다는 거지? 1등이 문제 푸는 재료들을 많이 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논술 문제의 의대랑 그 다음에 자연계의 차이점은 뭐냐면 의대 쪽이 제시문이 좀 짧다. 자연계 쪽은 이제 특히 이제 좀 밑에 대학이 있지. 밑에 대학은 항상 제시문이 있어요. 제시문이 없으면 학생들이 문제만 내면 문제를 못 풀거든. 그러니까 제시문 독해해서 이제 문제를 풀라는 거고요. 알겠어요? 의대 쪽은 문제가 좀 짧다. 논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뭡니까? 논제의 난이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논제가 1, 2, 3번 나오면 이제 대표적인 대학이 뭐 연세대 원주 캠퍼스 뭐 옛날 나온 거 보면 문제가 처음에는 자연대랑 의대랑 똑같더라고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는 뭡니까? 자연대 공대랑 의대랑 실력차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 그래서 1, 2번은 똑같이 푸는 거고요. 3번, 4번은 의대 전형 문제.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자연대 전형 문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난이도를 조절해서 적절하게 난이도를 조절해서 학생들의 우수성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자연계 논술에는 없지만 의예 논술에만 있는 게 뭐죠? 의료보건 논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영어 실력 테스트 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의대나 여러분이 울산대 의대를 준비하려면 이제 뭡니까? 영어 재심으로 나와 있는 의료보건 논술을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의의 이제 대학별 유형 및 우리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제시문의 유형으로 보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제의 유형은 크게 2가지.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이라는 답안 작성을 강조하는 대학이 있어요. 논리적 서술을 강조하는 대학이 있어요. 보통 이제 대학에서 이제 채점은 어떻게 나오냐? 대학에서 발표한 채점은 요게 있어, 요게 있어, 요게 있어. 3점, 3점, 4점. 10점짜리 10점 만점이다. 그렇게 보통 끝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성대나 이제 중앙대도 그렇게 끝내는 이제 뭡니까? 대학에서 발표 자료도 있지만 몇몇 발표 자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답안의 완결성에 따라서 전체 배점의 10점 내지 10에서 15%, 10에서 20%를 가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답안의 논리적 완결성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공대나 자연대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지원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문제를 푼 다음에 대충 해도 된단 말이에요. 대충 이제 뭡니까? 적당히 답안 작성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의대 쪽이면 기본적으로 뭐 선생님 거기 홈페이지, 그 선생님 페이지에 거기 이제 중앙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가 있죠. 뭡니까? 의대 합격생이 93점 얼마, 커트라인이 92점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 뭐라는 거죠? 키워드는 다 찾았단 말이야. 답안의 논리적인 완결성에 따라서 뭡니까?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답안 작성을 먼저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문제가 쉬운 대학에서는 여러분이 뭡니까? 수학 실력뿐만 아니라 다른 실력도 테스트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내가 수학을 잘 못한다라는 친구들은 이 답안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이런 대학을 여러분이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쪽으로 이걸 먼저 설명했는데 우리 제시문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종의 프리 과정, 증명 과정이 설명되어져 있는 대학이 있어요. 아주대는 100%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형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이라고 해서 제시문에 뭐가 되냐면 공식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개념이. 여러분이 배운 개념, 여러분이 안 배운 개념, 낯선 개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런 대학이 이제 이런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그냥 문제 푸는 거. 제시문이 있지만 문제의 수리적인 조건만 나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이 프리과정 제시형, 이건 제시문이 좀 길고, 여기도 개념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논제 단독형만 나오지는 않고요. 개념 같이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충 뭡니까? 파악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리논술 쭉 공부를 하면서 이런 형태도 공부해야 되고요. 이런 형태도 공부해보고 이런 형태도 공부해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이런 형태에 강하구나 약하구나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뭡니까? 프리과정 설명이니까 제시문이 긴 거 있죠. 그건 일종의 독해가 필요한 거거든. 나는 이걸 문제를 잘 푸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대학 위주로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개념 적용하는 걸 보통 연역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 능력이 나는 뛰어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대학 위주로 이제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독형은 뭡니까? 개념이 없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개념 또는 풀이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 대표적인 대학이 어느 대학이면 요 세 대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순수하게 세 번째는 뭡니까? 그냥 문제만 있으니까 수학 실력이 잘하는 친구들이 문제 잘 푸는 거죠. 나는 이제 뭡니까? 수학 문제는 잘 푸는데 독해가 잘 안 돼. 문제 오독을 많이 해.
물론 이제 연습할 때는 여러분이 뭡니까? 독해가 잘 되는지 잘 몰라요.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이 파악한 다음에 제시문의 유형에 따라서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논제 유형에 따라서 보면은, 물론 논제 유형은 뭡니까? 우리는 증명 문제만 내, 우리는 계산 문제만 내, 그런 대학은 없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분류한 거는 뭐냐면 좀 난이도 높은 문제, 추세가 이렇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야. 모든 대학은 증명형 문제도 내고요, 계산형 문제도 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논증형 문제는 요 위에 대학이 주로 이제 많이 지금까지 출제됐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학생들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쪽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는 요 밑에 대학이 이제 많이 좀 출제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또 이제 뭡니까? 대학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또 뭐냐면은 그거예요. 난이도별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 A 대학은 난이도가 어려워, B 대학은 중간이야, C 대학은 쉬워, 마지막 D 대학은 뭡니까? 아주 쉬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런 분류는 무의미해. 왜 무의미한지 아세요? 난이도가 어려우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질문? 뭡니까? 새로 들어온 친구가 선생님 A 대학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B 대학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그 대학 문제가 쉬운 거랑 어려운 거랑 네가 합격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니? A 대학 문제가 쉬웠어. 네가 95점 맞았어. 아니면 문제 다 풀었어. 너 합격할 수 있니? B 대학은 뭡니까? 문제가 됐다 어려워. 뭐 요즘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데가 없지만 됐다 예를 들어서 어려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문제 나왔는데 네가 한 문제 겨우 풀었어. 그럼 너 떨어지는 거니?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야? 여러분 지원하는 대학, 여러분하고 비슷한 친구들이 지원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못 푸는 문제는 대부분 여러분 경쟁자도 못 풀어요. 물론 몇몇 친구는 안 그래. 그렇죠? 몇몇 친구는. 사실 몇몇 친구들은 논술 준비할 필요도 없어. 수능도 마찬가지잖아. 아주 뛰어난 친구들은 뭡니까? 수능 강의 한 번만 들으면 돼. 한 번 듣고 이런 거구나 파악한 다음에 혼자 공부해. 왜? 강의 듣는 거 재미없거든.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뭡니까? 아주 뭡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친구를 위한 강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아주 뛰어난 친구가 아니라 합격선 근처에 있는 친구들. 아주 못하는 친구도 아니야. 알겠어요? 아주 못하는 친구도 아니야. 선생님이 이제 뭡니까? 강의 커리큘럼 얘기할 때 그랬죠. 수강 대상 좀 적어놨죠. 아주 못하는 친구들을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여러분이 밴드에 있는 친구들끼리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보다 0.5점, 1점 더 맞아서 합격하는 거예요. 선생님 메인 페이지에 있는 거 중앙대 보세요. 합격자 평균하고 합격자 컷하고 1점 차이도 안 돼. 소수점 차이야. 알겠어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이도는 이제 뭐라는 거죠?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받으려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합격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친구 다 선생님한테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수강한 친구들이라서 이제 선생님은 좀 친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한 친구는 연대 기계공학과 합격한 친구, 한 친구는 연대 이제 치유외과 합격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뭡니까? 연대 시험 본 다음에 선생님이 현장 강의로 이제 서성한반을 개설했는데 좀 풀이 죽어서 왔어. 와가지고, 그 친구가 좀 그 반에 좀 잘하는 친구였거든. 야, 너 수리논술 어떻게 풀었니? 하니까 이제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1번에 3번 하고요. 논제 3번의 마지막 번이거든. 2-2번이. 이거 못 풀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보가 좀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그때 이제 아직도 공개는 안 했지만 학생들에 이제 뭐 대치동에서 이제 흐르는 거, 언론 매체에서 나온 거 보니까 2번이 뭡니까? 역대급으로 가장 쉬운 문제다. 많은 친구들이 뭡니까? 야, 연대 시험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지? 이거는 만점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뭡니까? 많은 친구들이 만점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2문제 틀렸다고 했잖아. 풀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수능 끝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한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교 학생들하고 말을 섞어봤대. 말을 섞어보는 순간 뭡니까? 학생들이 뭡니까?
문제 이렇게 푸는 거 아닌데 그렇게 풀었다고 한 다음에 그걸 풀었다고 한 거야? 내가 제대로 풀었네? 그 자기는 알았대. 자기 학교 비슷한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 다 잘못 풀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합격할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합격자 발표한 다음에. 알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이 두 문제가 상대적으로 뭡니까? 이 친구한테 고난이도 문제였단 말이야. 알겠어요? 공대나 자연대는 이제 뭐라는 거야? 아주 고난이도 문제는 못 풀어도 나머지 문제를 뭡니까? 출제 의도대로 문제 오도가 안 하고 뭡니까? 제대로 풀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게 그거야. 여러분이 논술 문제를 이해해야 돼. 논술 문제를 쉽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누군지 알아요? 마지막에 직전 대비만 듣는 친구들. 문제 개 쉬워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왜? 답이 보이니까. 답을 낼 수 있으니까 쉬운 거란 말이야. 안타까워요. 답은 너만 내니? 여러분 경쟁자도 다 내잖아. 그렇죠? 그 답을 내는 방법이 또 뭡니까? 수능 마인드로 접근해서 문제를 한다고요. 수능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예요? 빨리 푸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마인드로 문제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수능 마인드로 문제를 풀고 그걸 대충 논리적으로 써야 되니까 뭐 답안을 써요. 그리고 나는 풀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남아. 시간이 남아. 시간이 남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잔다는 거야. 다른 친구들도 보니까 뭡니까? 시간이 남아서 다 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시간이 남아서 놀고 있는 그 친구 다 떨어진 거지 뭐. 알겠어요? 여러분이 뭡니까? 논술 문제를 수능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뭡니까? 자기 친구들이 다 논술 문제를 수능 마인드로 접근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치의과 합격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합격한 거랑 선생님이 이 친구는 다른 대학은 좀 다 떨어지고 한 군데는 대기변호 받았거든. 그 친구가 그 다른 대학 떨어진 것도 좀 얘기를 해줄게요. 의치계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의치계열은 이 친구도 이제 뭡니까?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과학논술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선택은 이제 생물. 그 다음에 보통 연대 같은 경우는 생물 선택해서 의대 가는 게, 의치계열 가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뭐 몇 년 전인가는 뭐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물리 선택한 친구들이 이제 해서, 그래서 연대는 이제 생물 선택하는 게 좀 힘들다 뭐 그런 친구도, 그런 말도 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생물 선택하고도 이제 충분히 뚫어냈는데 이 친구는 전부 다 풀었다고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선생님한테 이제 1월 달부터 배웠으니까 재료 전부 다 이제 풀어냈던 것 같아요. 의대는 뭡니까? 작년 연대를 보면 의대 수준을 보면 뭡니까? 어느 정도 답은 다 내고, 물론 이제 이 친구가 뭡니까? 수리논술 60점인데 60점 받았을 것 같지는 않아, 느낌상. 알겠어요? 물론 중간에 좀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55점 이상 받아서 합격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대는 만점 받았다는 친구는 떨어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뭡니까? 다른 대학을 쭉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한 군데 이제 대기번호 받은, 어느 대학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러니까 대기번호 받은 대학은 뭐냐면 중간에 약간 마지막에서 내가 계산하는데 조금 실수한 것 같다. 알겠어요? 그 정도 실수하면 이제 뭡니까? 대기번호를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풀었던 대학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할 때 뭐냐면, 네가 혹시 문제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다. 그 친구가 이제, 경희대 대학을 얘기합시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엄청 쉬웠대요. 근데 그 얘기를 재작년에도 선생님이 들었거든. 재작년에도 엄청 쉬웠는데 실제로 공개된 다음에 문제 봤거든. 이게 뭐가 쉬워? 선생님이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아직 문제가 공개 안 돼서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엄청 쉬웠대.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완벽하게 풀었다고, 수리논술은 완벽하게 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뭡니까? 그 친구가 이제 문제 오독이나 제대로 못 풀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대학 뭐 이대나 이대니까 젠장 여학생이라는 걸 벌써 가르쳐줬네. 죄송합니다. 이대나 이제 그런 대학은 이제 보면은 자기가 문제 풀면서 요 정도 기본적인 건 다 풀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한두 문제 있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결 못해서 그거는 이제 대기번호도 못 받고 그냥 불합격 처리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대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어느 정도 답안을 전부 다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작년 수준은 아니더라면.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뭡니까? 거기다 이제 논리적인 서술까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해내야 여러분이 수리논술의 한정에서는 여러분 합격권에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뭡니까? 선생님이 이제 의치계열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본 강의를 통해서 실력을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한 원서 쓰기 전에 한 9월 달 정도에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의대를 어느 정도 실력이면 어느 정도 어디 대학을 이제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전략도 좀 세워줄게요. 실제로 이 친구도 선생님이 수학 실력 현장 강의 오래 들었으니까 이 친구는 의대가 목표인데 연대 의대는 세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이제 원서 쓰기 전에 1, 2주 현장 강의 친구니까 그 전에 성적 쭉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너는 뭡니까? 연대는, 의대는 좀 힘든 것 같다. 의치계열 한번 지원해보고,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는 의대를 지원하라.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의대 쪽은 좀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의치계열은 이제 당당하게 합격한 친구입니다. 자, 오늘 뭡니까?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